엄마, 이번 주 토요일이 생일이지. 우리 같이 밥 먹자. 내가 예약할게. 어머, 그래. 우리 아들이 엄마 생일을 기억하고 있었네. 생일 당일 설레는 마음으로 약속 장소에 도착했어요.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그래. 민준이도 왔구나. 할머니가 보고 싶었어? 그런데 식사가 시작되고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준호야, 요즘 회사는 어때? 아, 그냥 바빠요. 아들은 자꾸 휴대폰만 보고 있었고 며느리도 민준이 달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마음속으론 내 생일인데 케이크라도 준비했을까 하고 기대했죠. 요즘 애들은 부모 생일에도 케이크 정도는 사온다던데.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준호가 갑자기 시계를 보더니 말했어요. 미영아, 우리 영화 시간 다 되어 가는데 가야 할 것 같은데. 아, 맞다. 어머니, 오늘 저희가 영화 예매해놨거든요. 시간이 다 되어가서. 그래. 젊은 사람들이니 영화도 봐야지. 얼른 가봐.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내 생일인데 이렇게 가버리나? 그래도 표정 관리하며 억지 웃음을 지었죠. 엄마, 우리 가볼게요. 다음에 또 봐요. 그리고는 그냥 가버렸어요. 계산서를 보니 15만 원이 넘었습니다. 제 한 달 용돈보다 많은 금액이었죠. 세상에나. 자식 키우면 뭐하나. 키워놓으면 내 생일에 밥값도 안 내주는 자식이 되는구나. 식당을 나오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평생 고생해서 키운 아들이 그것도 내 생일에 밥값조차 내지 않고 나가버렸다니. 말세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요즘 젊은 것들은 부모가 뭔지, 효도가 뭔지도 모르나 봐요. 아니, 그냥 기본적인 예의도 없는 거죠.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5세 된 김명순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들 준호가 5살 때 남편과 사별했습니다. 그때부터 혼자서 아들을 키우기 위해 이곳저곳 뛰어다녔죠. 아침 일찍 시장 청소부터 시작해서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저녁엔 건물 청소까지 하루에 3가지 일을 번갈아가며 했습니다. 손이 트고 갈라져 피가 나도, 허리가 휘어서 똑바로 서지 못해도 제 입에서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은 나오지 않았어요. 이런 생활이 무려 20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아들 준호가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요. 준호 아빠가 세상을 떠날 때 우리 집은 빚더미였거든요. 남편이 운영하던 작은 가게가 망하면서 진 빚. 그리고 남편의 병원비로 저는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단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우리 아들만큼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게 하자. 이것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학원도 보내고 싶었지만 형편이 안 됐죠. 대신 중고 참고서를 사다가 밤늦게 돌아와서도 함께 공부했습니다. 제가 배운 게 많지 않아 가르쳐 줄 수는 없었지만 옆에서 응원이라도 해주고 싶었거든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준호가 학교에 간 후에는 일을 나갔습니다. 명절에도 쉬지 못했어요. 식당은 명절에 오히려 더 바쁘니까요. 다른 엄마들이 아이들과 고향에 내려갈 때 저는 가게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추석날 받는 수당이 평소보다 많았거든요. 그 돈으로 준호 겨울 점퍼를 사줬던 기억이 나네요. 준호가 고등학교에 들어갔을 때는 더 힘들어졌습니다. 대학 입시를 위해서는 학원이 필수라고 하더군요. 그때부터는 밤에 편의점 아르바이트까지 더 했습니다. 새벽까지 편의점에서 일하고 잠깐 눈 붙이고 또 아침 청소 일을 나갔죠. 한 달에 3번 정도는 쓰러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준호가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그런 힘든 것도 다 잊혔습니다. 어느 날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우산도 없이 집에 돌아왔는데 준호가 벌떡 일어나 엄마, 또 우산도 안 쓰고 왔어. 감기 걸리면 어떡해? 라며 수건을 가져다 머리를 닦아주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때야 우리 아들 정말 잘 키웠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고3 수능 날
학교 앞에서 기다리면서 온몸으로 기도했어요. 제발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이 엄마가 흘린 눈물만큼만 보상받게 해주세요. 그날 준호는 나오자마자 엄마, 잘 봤어. 라며 환하게 웃었죠. 그 웃음만으로도 제 인생의 모든 고통이 보상받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준호는 서울의 좋은 대학에 합격했고 학비를 걱정하던 저에게 엄마 장학금 받을 수 있어 라며 위로해 줬습니다. 그 말에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대학 4년 내내 준호는 장학금을 놓치지 않았고 아르바이트도 하며 스스로 용돈을 벌었습니다. 제가 고생한 보람이 있다고 생각했죠. 대학 졸업 후에는 꿈에 그리던 중견기업에 취직했고 안정된 직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제 좀 쉬어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울의 작은 원룸을 얻어 준호와 함께 살았는데 어느 날 준호가 엄마, 이제는 내가 월세 낼게. 이제부터는 편히 쉬어. 라고 말해줬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준호가 회사에서 인정받고 승진하면서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쁨을 느꼈습니다. 직장 동료들과의 모임에서도 우리 엄마가 정말 대단하시다며 저를 자랑스럽게 얘기해 줬다는 말을 전해 들었을 때는 가슴이 뿌듯했어요. 그러다 3년 전 준호가 결혼했습니다. 예비 며느리 미영이는 첫 만남부터 상냥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었고 저도 정말 좋았습니다. 어머니, 준호 오빠가 항상 어머니 자랑을 해요. 저도 어머니처럼 강인한 여성이 되고 싶어요. 라는 말에 감동받기도 했죠. 결혼식 날 아들의 씩씩한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정말 다 큰 거구나. 내 역할은 여기까지구나 싶었어요. 하객들이 혼자서 저렇게 훌륭하게 아들을 키우셨다면서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라고 말해줄 때마다 쑥스러웠지만 기뻤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조금씩 변화가 생겼어요. 일주일에 2~3번씩 통화하던 것이 점점 줄어들었고 한 달에 한 번 보던 얼굴도 2달, 3달로 뜸해졌습니다. 명절에 함께 지내자는 제안에도 처가에도 가봐야 해서요 라는 말만 돌아왔죠. 며느리 미영이와의 관계도 서서히 어색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 주말에 밥 먹어요 라고 먼저 연락이 오기도 했는데 그것도 점점 줄어들더군요. 가끔 만나도 핸드폰만 보거나 피곤해 보였고 대화도 겉돌기만 했습니다. 저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젊은 부부니까 둘만의 시간이 필요하지. 직장 생활도 바쁜데 이해해줘야지. 나도 젊었을 때는 시부모님과 어색했으니까 하면서요. 하지만 밤이면 혼자 텔레비전을 보다가 문득 서글퍼질 때가 많았습니다. 외로움이 밀려올 때면 준호에게 전화하고 싶은 마음을 꾹 누르고 대신 동네 경로당에 나가 시간을 보냈어요. 그곳에서 만난 친구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하더군요. 자식들은 다 그래. 너무 기대하지 마. 하면서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래도 준호가 가끔 전화해서 엄마 잘 지내? 물어보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뻤어요. 어떤 날은 엄마 용돈 보냈어 라며 통장에 돈을 넣어줄 때도 있었고 명절에는 선물 세트를 보내주기도 했죠. 그럴 때마다 아들이 이 정도면 다른 집에 비하면 정말 효자구나 하고 위안을 삼았습니다. 지난달 제 65번째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기대는 없었지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혹시 준호가 기억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생일 3일 전 정말 깜짝 놀랍게도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 토요일이 생일이지. 우리 같이 밥 먹자. 내가 예약할게.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 우리 아들이 내 생일을 기억하고 있구나. 정말 기뻤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머리도 염색하고 손톱에 매니큐어도 발랐습니다. 옷장에서 가장 예쁜 옷도 꺼내 다림질해 놓았죠. 생일 당일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준호와 미영 그리고 2살 된 손주 민준이도 함께였어요.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식당은 꽤 고급스러운 곳이었어요. 생일이라 특별히 예약한 거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식사가 시작되고 나서부터 분위기가 조금 이상했어요. 준호는 계속 회사 전화를 받느라 자리를 비웠고, 미영은 민준이가 보채면 달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민준이는 태블릿으로 동영상만 보고 있었고요. 대화라고는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 정도의 형식적인 질문뿐이었습니다. 괜찮아. 다들 바쁘니까 그래도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혹시나 작은 케이크라도 준비했을까 기대했지만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대신 준호가 갑자기 시계를 보더니 아, 미영아. 우리 영화 시간 다 되어 가는데 가야 할 것 같은데. 라고 말했어요. 미영이도. 아, 맞다. 어머니. 오늘 저희가 영화 예매해놨거든요. 시간이 다 되어가서. 라며 일어섰습니다. 순간 멍해졌어요. 그래. 젊은 사람들은 바쁘니까. 억지로 미소 지으며 그래. 영화 재밌게 보고 와. 라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엄마, 먼저 가볼게 다음에 또 봐요. 라고 말하고는 민준이를 안고 미영과 함께 식당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계산은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가버렸습니다. 저만 남겨진 채로요. 식당 직원이 와서 결제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제서야 정신이 들었어요. 아들이 생일 식사 자리에서 계산도 하지 않고 나가버린 겁니다. 부랴부랴 지갑을 꺼내 카드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서 카드가 잘 안 나왔어요. 계산서를 보니 15만 원이 넘었습니다. 제 한 달 용돈보다 많은 금액이었죠. 하지만 돈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평생 고생해서 키운 아들이 그것도 내 생일에 밥값조차 내지 않고 나가버렸다는 사실이 너무 서글펐습니다. 식당을 나오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버스 정류장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야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1시간 넘게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준호를 너무 응석바지로 키웠나? 아니면 더 잘해줘야 했나?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어요. 이건 내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요. 식당을 나와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버스가 2대나 지나갔는데도 타지 못했어요.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1시간 넘게 멍하니 앉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집에 도착해서야 참았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현관문을 닫는 순간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쏟아졌어요.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한 채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소리내어 흐느끼면서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런 걸로 울면 안 돼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래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평생 쌓아왔던 감정의 둑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의 슬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이 버텼던 시간들. 그 모든 감정이 그날 밤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참을 운 후에야 겨우 정신을 차리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화장대 거울을 바라보니 붉게 부어오른 눈과 얼룩진 화장이 제 얼굴에 남아 있었어요. 예쁘게 하고 나갔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지친 노인의 얼굴만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정말 늙었구나. 화장대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준호가 태어났을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사진들이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어요. 사진 속 젊은 저와 아기였던 준호를 바라보니 새삼스레 세월이 얼마나 빨리 흘렀는지 실감이 났습니다. 갓난아기였던 준호를 안고 있는 제 모습, 유치원 소풍날 도시락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준호, 초등학교 입학식 날 멋진 교복을 입고 씩씩하게 서 있는 모습,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준호의 성장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중학교 시절 아파서 열이 나는데도 학교에 가겠다고 고집부리던 모습. 고등학교 수능 전날 긴장해서 잠을 못 이루던 모습. 대학 합격 소식을 듣고 기뻐 펄쩍 뛰던 모습. 그 모든 순간에 제가 함께 있었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항상 준호 곁에 있었어요. 사진 첩 마지막 장에는 준호의 대학 졸업식 사진이 있었습니다. 학사모를 쓴 준호가 저를 꼭 안아주는 모습이었어요. 그때 준호가 제 귓가에 속삭였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 이제부터는 내가 엄마를 행복하게 해줄게. 그 말을 떠올리니 또다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 약속은 어디로 간 걸까요? 언제부터 우리 사이가 이렇게 멀어졌을까요? 밤이 깊어가는데도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일기장을 꺼냈어요. 준호가 대학에 입학했을 때부터 쓰기 시작한 일기장이었습니다. 비어있는 페이지에 떨리는 손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내 65번째 생일이었다. 아침부터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했는데 결국 혼자 식당 계산대에 서 있었다. 아들이 내 생일에 밥값도 내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평생 그 아이를 위해 살았는데 이게 내가 받은 보답인가? 여기까지 쓰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펜을 내려놓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아니야. 그래도 내 아들이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다가도 오늘 식당에서의 장면이 떠오르면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밥값조차 내지 않고 떠난 아들, 그냥 나가버린 며느리, 특별한 날인 생일에 작은 케이크 하나, 작은 선물 하나 없었던 현실이 너무 서글펐습니다. 일기장에 다시 펜을 가져갔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 더 이상 아들에게 기대하지 않겠다. 내 행복은 내가 찾아야 한다. 이 글을 쓰면서 제 안에 뭔가가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슬픔과 분노가 가라앉고 대신 단단한 결심이 자리 잡았어요.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이 확고해졌습니다. 창문 밖을 보니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오히려 마음은 맑아진 것 같았어요. 거울을 보니 눈은 퉁퉁 부어 있었지만 그 속에는 이전과는 다른 빛이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자, 명순아. 거울 속 제 모습에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세수를 하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셨어요.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볍고 편안해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오랜만에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아침 공기가 상쾌했어요. 베란다에 놓아둔 화분의 꽃들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그저 지나쳤던 풍경인데 오늘따라 유난히 아름다워 보였어요. 그래. 이제 내 인생을 시작하자. 그렇게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평생 아들만 바라보며 살았던 제 삶을 돌아보니 제 자신을 위한 시간은 하나도 없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준호가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갖게 하는 것이 제 유일한 목표였고 그 목표가 이루어지자 더 이상 제가 설 자리가 없어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겁니다. 65년 인생을 살아왔지만 진정한 김명순으로서의 삶은 이제부터 시작인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준호 엄마가 아닌 그저 김명순으로 살아갈 시간이 온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저는 일찍 일어나 오랜만에 경로당에 가지 않고 미용실에 갔습니다. 긴 머리를 단발로 잘랐어요. 미용사가 할머니, 갑자기 왜 이렇게 확 자르세요? 라고 물었을 때 이제 나를 위한 변화를 시작하려고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준호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기로 했어요. 항상 제가 먼저 밥은 먹었니? 날씨가 추우니 외투 챙겨 입어라 하고 연락하곤 했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화가 오면 받겠지만 먼저 연락하진 않겠다고요. 또 하나, 이제는 제 취미 생활을 갖기로 했어요. 동네 문화센터에서 하는 노래교실에 등록했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다가 처음으로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을 시작한 거죠.
어릴 때부터 노래를 좋아했지만 한 번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었거든요. 용돈도 더 이상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적은 액수지만 제 국민연금으로 생활하면서 더 이상 아들에게 손 벌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오히려 모아둔 돈으로 오랫동안 가보고 싶었던 제주도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제가 연락을 끊은 후 처음 한 달은 정말 조용했습니다. 준호에게서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역시 그렇구나.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아들은 나를 찾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에 서글펐지만 동시에 마음이 단단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래교실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핸드폰에 부재중 전화가 여러 통 와 있었어요. 모두 준호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걸어봤어요. 엄마, 왜 전화를 안 받아? 걱정했잖아. 준호의 목소리에는 걱정하는 기색이 묻어 있었습니다. 노래교실에 갔다 왔어. 요즘 배우고 있거든.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노래교실. 엄마가 그런 것도 다니셨어. 근데 요즘 왜 연락이 없으셨어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저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별일 없어. 그냥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엄마 혹시 지난번 생일 때문에 서운하셨어요? 그 말에 가슴이 찡했지만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뭐 괜찮아. 너희도 바쁠 텐데 뭐.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와볼래요? 내가 요리할게요. 오랜만에 같이 밥 먹어요. 솔직히 거절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내 아들인데 한 번쯤은 기회를 줘도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래, 갈게. 주말에 준호네 집에 도착하니 예상과 달리 미영이 현관에서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들어오세요. 집 안에 들어서니 식탁에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어요. 서툴지만 준호가 직접 요리한 음식들이었습니다. 제육볶음은 조금 탔고 된장찌개는 짰지만 그래도 아들이 처음으로 차려준 식탁이라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식사를 하는 동안 아들과 며느리는 전과 다르게 핸드폰도 보지 않고 대화에 집중했습니다. 손주 민준이도 할머니, 할머니 하며 제 무릎에 앉아 떨어지지 않았고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려는데 미영이가 어머니, 오늘은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쉬세요. 라며 저를 거실 소파로 안내했습니다. 소파에 앉으니 준호가 옆에 와서 앉았어요. 엄마, 준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생일날 그때 정말 죄송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듣고만 있었어요. 사실 그날 계산하려고 했는데 영화 시간이 급해서 잠깐 잊어버렸어요. 나중에 생각나서 아차 했는데 그때는 이미 늦었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에 엄마한테 사과하려고 했는데 자꾸 미루게 되고 부끄러워서 연락을 못했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엄마가 갑자기 연락이 끊기니까 그제서야 내가 엄마한테 너무 소홀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친구들이랑 얘기하다가 알게 됐는데 다들 부모님께 일주일에 한 번은 전화드리고 한 달에 한 번은 꼭 찾아뵌다더라고요. 저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엄마가 항상 먼저 연락해주고 항상 이해해주고 항상 거기 계실 거라고. 미영도 주방에서 나와 우리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저도 정말 죄송해요. 결혼하고 나서 어머니께 잘해드리겠다고 다짐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점점 잊혀졌어요. 준호 오빠가 지난주에 우리가 엄마한테 너무했다며 많이 반성하는 걸 보고 저도 많이 부끄러웠어요. 두 사람의 말을 듣고 있자니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어요. 그래, 사람이 다 실수할 수 있지. 너희도 나도. 우리 모두 완벽할 순 없잖아. 준호가 잠시 망설이다가 저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엄마, 이거 생일 선물이에요. 늦었지만. 봉투를 열어보니 제주도 패키지 여행 티켓이 들어있었습니다. 3박 4일 일정이었어요. 엄마가 항상 제주도 가보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한 번도 못 가보셨다고.
이번에 가족끼리 다 같이 가요. 내가 휴가 냈어요. 그 말에 참았던 눈물이 결국 흘러내렸습니다. 준호도 울컥하는 듯 했어요. 엄마 항상 고맙고 항상 미안해요. 엄마가 평생 나 하나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미영도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저희가 더 자주 찾아뵐게요. 진짜로요. 그날 이후로 우리 가족의 관계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준호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전화를 하고 한 달에 한 번은 밥을 먹으러 오거나 저를 초대했어요. 미영이도 가끔 어머니, 저희 집에서 같이 요리해요라며 초대했고요. 외식을 가면 이제는 번갈아 가며 계산도 했습니다. 준호가 내기도 하고 제가 내기도 하고 서로 내가 낼게 하면서 웃음꽃이 피었죠. 손주 민준이도 이제는 저를 보면 할머니 하고 달려와 안깁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노래교실에서 배운 동요를 불러주니까 너무 좋아하더군요. 돌이켜보면 그날 생일에 서러움이 없었다면 지금의 변화도 없었을 거예요. 가끔은 거리를 두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거리가 생기니 서로가 보이더군요. 이제는 준호도 미영도 제가 단순히 시어머니나 엄마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 존중해 주는 것 같아요. 제 노래교실 발표회에도 와서 응원해주고 제주도 여행에서는 제가 가고 싶은 곳을 먼저 물어봐 주고요. 저 역시 더 이상 아들에게만 의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노래교실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소중하고 혼자 보내는 시간도 귀중해졌어요. 부모와 자식 사이 참 미묘한 관계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거리를 두어야 서로를 더 잘 볼 수 있고 서로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되는 것 같아요. 제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을 자식만 바라보며 살았던 저에게도 이제는 내 인생이 생겼습니다. 늦었지만 앞으로의 날들이 더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앞날에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사연 세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